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는 10분마다 한 명이 심장 때문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은 혼자였습니다. 소파에서, 화장실에서, 부엌에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쓰러집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아프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30년간 심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박사 이정훈입니다.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우리는 체한 것으로, 과로로, 나이 탓으로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소파에 눕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목숨을 가릅니다. 심폐소생술을 아는 사람이 옆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9가 도착하기까지 평균 8분이 걸립니다. 심장이 멈춘 뒤 4분이 지나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 간격 사이에서 살아남은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는가 아닌가였습니다. 오늘 저는 혼자 있을 때 심장이 멈추기 직전 반드시 해야 할 7단계 생존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지막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가슴이 묵직하거나 답답한 느낌이 드신 적 있으셨습니까? 잠시만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도중 유튜브 정책으로 인해 초반 혹은 중반부에 잠시 광고가 나갑니다. 약 10초 뒤에 오늘 사연의 가장 중요한 본 내용이 시작되니 채널 고정하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제 지인의 아버지이신 72세 김영수님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매일 30분씩 동네를 산책하셨고 술과 담배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늘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저녁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조여드는 느낌이 왔습니다. 처음엔 저녁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하고 물 한 잔 마시고 소파에 누우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왼쪽 팔이 저리기 시작했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예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 하나가 떠오르셨다고 합니다. 가슴 통증과 팔 저림이 함께 오면 절대 눕지 말라고 멈추고 앉으라고 했던 그 말이요. 김영수님은 즉시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벽에 기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119에 전화해 주소를 전달하고 현관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 이야기 전체를 끝까지 들어야만 왜 그 행동 하나하나가 결정적이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판단 덕분에 심장 손상이 최소화되었고 김영수님은 지금도 매일 산책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날 그대로 누워 계셨다면 결과는 전혀 달랐을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사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직접 느끼시게 됩니다. 지금부터 7단계를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심장이 멈추기 직전 반드시 해야 할 7단계 생존 행동. 가슴에 이상이 느껴지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던 것을 그 자리에서 즉시 멈추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반대로 행동합니다. 조금만 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움직임을 유지하는 거죠. 문제는 몸이 움직이면 심장이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게 되고 이미 좁아진 혈관은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한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급성 흉통 직후 활동을 지속한 경우 심근 손상 범위가 유의미하게 커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68세 박정남님은 가슴이 이상한데도 하치를 멈추지 않으셨다가 결국 쓰러지셨고 손상 범위가 매우 넓었습니다. 느낌이 오는 순간 그 자리에 기대거나 천천히 앉으십시오. 조금만 더는 이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 가슴이 이상하면 바로 멈출 수 있으시겠습니까? 멈추고 앉으셨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집안에 있는 일반 아스피린을 씹어 삼키는 겁니다. 그냥 삼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씹어야 합니다. 씹으면 5분 이내에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 혈전이 더 커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미국 심장협회 보고에 따르면 급성 심근경색 초기에 아스피린을 조기 복용한 경우 사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71세 최동수님은 이 방법을 미리 알고 계셨고 즉시 씹어 드신 덕분에 심근 손상 범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40%가량 적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은 장형 코팅이 된 제품은 응급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껍질이 녹는데 시간이 걸려 효과가 늦습니다. 반드시 일반 아스피린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 집에 일반 아스피린이 있으십니까? 아스피린을 삼키셨다면 그 다음은 바로 119입니다. 가족보다 먼저입니다. 이걸 반대로 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가족한테 먼저 알리려다가 연결이 안 되거나 통화하다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국내 소방청 통계에서 평균 도착 시간은 7분에서 10분 사이입니다. 그 시간을 최대한 앞당기려면 119가 먼저여야 합니다. 75세 이문자님은 가족에게 먼저 전화를 드리다가 10분 이상이 지체되었고 그 시간이 이후 회복 속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고할 때는 심장마비 같다는 표현과 함께 주소를 또박또박 전달하십시오. 아파트라면 동호수까지 정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집 주소를 지금 바로 말할 수 있으십니까? 119에 신고하셨다면 전화를 끊기 전에 현관문을 반드시 열어두셔야 합니다. 구조대원이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시간을 다시 잃습니다. 응급 출입이 즉시 확보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한 연구에서 생존율 차이가 23% 이상 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69세 강태식님은 119에 신고하자마자 현관문을 열어두신 뒤 의식을 잃으셨지만 구조대원이 지체 없이 들어올 수 있었고 빠른 처치로 회복하셨습니다. 도난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판단은 건강할 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생존이 우선입니다. 집 비밀번호를 가족과 미리 공유해 두셨습니까? 문을 열었다면 벽이나 소파에 45도 각도로 기대어 앉으십시오. 완전히 눕는 자세는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45도로 기댄 자세에서 통증 완화 효과가 확인된 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있습니다. 79세 한미경님은 소파에 등을 기대고 무릎 아래 쿠션을 받쳐둔 상태로 구조대를 기다리셨고 대기하는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셨습니다. 절대로 평평하게 눕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그 자세를 취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자세를 잡으셨다면 가족에게는 전화가 아닌 문자로 상황을 전달하십시오. 전화 통화는 감정적 흥분을 일으키고 심박수를 올립니다. 응급 상황에서 심박수 상승은 심근 손상을 더 넓히는 것과 연관됩니다. 73세 박성호님은 가족에게 전화를 거셨다가 통화 중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119 신고했음, 현관 열어둠, 이 두 문장만 문자로 보내셔도 충분합니다. 가족과 이런 상황에 대해 미리 약속을 해두셨습니까? 마지막으로 구조대를 기다리는 동안 반드시 호흡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쉬는 방식입니다. 날숨을 길게 가져가면 교감신경이 안정되고 심박이 낮아집니다. 호흡 조절 시 교감신경 흥분이 감소한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70세 윤상철님은 이 방법으로 구조대 도착 전까지 심박을 유지하셨고 이후 회복 경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숨을 빠르게 몰아쉬면 오히려 산소 소비가 늘어납니다. 지금 한번 직접 해보시겠습니까? 이 7단계는 심장이 멈추기 직전 시간을 버티는 기술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생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를 미리 막는 생활 준비 전략. 오늘 말씀드린 7단계가 아무리 중요해도 정작 그 순간에 아무 준비가 없다면 기억이 나도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평소에 해두어야 할 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안에 일반 아스피린을 상시 보관해 두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처방 없이 살 수 있고 가격도 부담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찾기 쉬운 곳에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서랍을 뒤지게 되면 소중한 시간이 낭비됩니다. 냉장고 문이나 현관 옆 선반처럼 눈에 바로 들어오는 곳에 두십시오. 유통기한도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바로 준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스마트폰의 긴급 호출 기능도 반드시 미리 설정해 두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전원 버튼을 연속으로 빠르게 누르면 자동으로 119에 연결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설정 메뉴에서 긴급 호출 항목을 찾아 활성화해 두십시오. 미리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바로 설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집안 눈에 잘 띄는 곳에 주소를 크게 적어 붙여두십시오. 119에 신고할 때 주소를 또박또박 말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당황한 상태에서는 수십 년 살아온 집 주소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 동, 호수, 도로명 주소를 크고 명확한 글씨로 종이에 써서 전화기 옆이나 냉장고 앞에 붙여두시면 됩니다. 그 종이 한 장이 119 신고 시간을 10초씩 앞당깁니다. 집안에 이미 붙여두셨습니까? 혈압과 혈당 관리를 생활로 정착시키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심혈관 질환의 가장 주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문제는 둘 다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프지 않으니 관리를 미루게 되고 모르는 사이에 혈관이 좁아집니다. 주 2회 이상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그 수치를 수첩이나 핸드폰에 기록해두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최근 수치가 어떻게 되셨는지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가족과 함께 이 내용을 공유하고 주기적으로 이야기 나누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혼자 아는 것과 가족이 함께 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쓰러지는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생존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주말 저녁 식사 후에 이 영상을 함께 보시거나 7단계를 프린트해서 거실에 붙여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한 번의 대화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분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슴 통증이 있을 때 무서워서 확인을 미루는 분들이 계십니다. 알게 되는 게 더 두렵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입니다.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전문기관을 찾아 확인하십시오. 모른 채 지나가다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것보다 미리 아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 몸 어딘가에 신경 쓰이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오늘이 바로 확인하실 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가슴 압박감, 왼쪽 팔저림, 식은땀, 턱이나 목으로 퍼지는 통증,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 이 중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온다면 그건 체한 아닙니다. 심장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 순간 잘못 대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눕거나 가만히 기다리면 심장의 산소 공급이 계속 줄어들고 4분 안에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심근 조직은 시간이 지날수록 넓은 범위가 죽어갑니다. 그 손상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회복 이후에도 심장 기능이 영구적으로 떨어진 상태로 남게 됩니다. 반면 오늘 말씀드린 7단계를 실행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멈추고 아스피린을 씹고 119를 먼저 부르고 현관문을 열고 45도로 기대고 문자를 보내고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것. 이 7가지를 순서대로 실행하면 혈전이 더 커지는 것을 늦추고 구조대 접근 시간을 단축하고 심장 부담을 줄이면서 교감신경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같은 심장마비가 와도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예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도 하나 짚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가 오면 무조건 바닥에 눕는 게 맞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건 틀린 상식입니다. 완전히 눕는 자세는 오히려 심장에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올바른 자세는 45도로 기댄 자세입니다. 이 차이 하나만 알고 계셔도 심근 손상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실천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종이 한 장에 오늘 말씀드린 7단계를 직접 손으로 써서 냉장고 문이나 거실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십시오. 직접 써야 기억에 남습니다. 출력해서 붙이는 것보다 손으로 쓴 종이가 훨씬 더 눈에 들어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언젠가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 한 분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단 하나의 공유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슴 통증이 전혀 없는데도 찾아오는 조용한 심장마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상이 없어서 더 무서운 심장마비,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모르면 정말 위험합니다.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댓글에 오늘 실천할 것 한 가지만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